어서 오세요. 지우의 반편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떤 음식들을 좋아하세요? 저는 예전부터 빵순이라는 별명이 있었고요. 커피도 좋아했지만 요즘엔 잠 때문에 조금 줄이고 있고, 당연히 인스턴트 식품인 라면, 과자, 그리고 보기에도 좋은 디저트 같은 것들을 열광합니다. 이상하게도 이런 달달한 음식들은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행복감을 주는 것 같아서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게 사실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가끔 소화도 안 되고 불편하고 어쩐지 여기저기 아픈 것이 이런 음식들 때문이 아닐까 하는 우려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식습관을 잡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우의 반편지는 부드러운 음식 아니고 조금은 딱딱하고 거칠지만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는 껍질째 먹는 음식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2세) 중년 남성은 중견그룹의 임원입니다. 일이 바쁘다 보니 밥은 집보다 식상에서 해결하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점심은 보통 흰쌀밥에 국물 요리, 저녁은 삼겹살이나 닭볶음탕 같은 고기에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심각한 변비가 생기더니 약을 먹지 않으면 일을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의사를 찾아갔고 장내 식이섬유가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고 밥은 흰쌀밥 대신에 현미로, 저녁에는 고기 대신에 야채 위주로 식사하라는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 뒤 아침 과일과 한식 위주의 식사를 함으로써 2주 만에 배 둘레가 1인치가 줄었고 3kg가 감량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일도 시원하게 잘 보고 있다고 합니다. 불용성 식이섬유가 좋은 이유. 불용성 식이섬유는 식물의 세포벽을 만드는 성분으로 어마어마한 수분 흡수력을 가지고 있다. 물을 흡수해서 본래 크기의 30에서 40배까지 팽창한다. 팽창한 식이섬유는 장내 벽을 자극하여 장연동 운동을 촉진시킨다. 이게 바로 식이섬유가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만드는 원리이다. 그리고 이때 장내에 불필요한 중금속과 콜레스테롤 등의 노폐물도 함께 흡착해서 배출한다. 한마디로 불용성 식이섬유는 대장의 청소부다. 불용성 식이섬유의 종류로는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리그닌 등이 있으며 현미, 율무, 보리, 귀리, 통밀 등 곡물류 껍질에 많이 들어있다. 이 밖에도 강낭콩, 대두, 녹두, 완두콩, 팥 등 콩류의 껍질, 양배추, 상추, 나물, 고사리, 양파 등 다양한 채소의 껍질에도 들어있다. 세계보건기구가 식이섬유를 6번째 영양소로 정한 이유도 어마어마한 흡수력이 장내 건강을 지켜주기 때문이다. 몸속 노폐물과 독소물을 배출해서 대장암을 비롯한 각종 암을 예방해주고 비만도 예방해주는 식이섬유는 영양과 해독의 중요한 열쇠이다. 껍질을 우습게 여기면 병든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대부분 껍질에 들어있다. 우리는 껍질을 싫어한다. 밥을 먹을 때도 껍질을 완전히 제거한 흰쌀밥을 찾고, 빵도 통밀보다는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걸 찾는다. 그런데 이렇게 껍질을 우습게 여기면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이 발생한다. 흰쌀밥이나 부드러운 밀가루는 혈당을 빨리 상승시키는 것은 물론 걸쭉한 고형물을 만들어낸다.
밀가루 음식 만드는 과정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밀가루 반죽을 기름에 붙여낸 전은 입에서 살살 녹지만 손에는 끈적끈적 달라붙는다. 이런 속성은 장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밀가루가 장내 주름 속에 끼인 채로 장시간 방치되면 대장 내에 주머니 모양의 공간이 생기고 용종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용종을 방치하면 대장암이 된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땐 가급적 밀가루 음식을 자제하고 흰쌀보다는 현미를 먹는 것이 좋다. 현미는 자연이 주는 영양을 고스란히 간직한 완벽한 선물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좋은 현미를 두고 백미를 먹게 된 걸까? 백미의 도전 기술은 일본 에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 농민들은 식감이 좋은 쌀을 관리에게 바치기 위해서 수작업으로 현미의 쌀겨층을 벗겨 부드럽게 만들었다. 이때 손이 한 번 더 가기 때문에 백미는 고급이라는 인식과 부유함의 상징이 되었다. 그런데 백미를 먹는 부유층 사람들에게는 없던 병이 생기기 시작했다. 몸이 나른해지고 다리가 붓거나 저리는 각기병이었다. 각기병은 비타민 B1이 결핍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현미에는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단백질도 약 7% 함유되어 있다. 특히 필수 아미노산으로 성장과 발육에 기여하는 리아신이 들어있다. 지방질로는 올레익산, 팔미특산, 리놀레익산 등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불포화 지방산이 약 3% 함유되어 있고 탄수화물 대사를 돕는 비타민 B군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현미를 먹으면 따로 비타민 B 복합 영양제를 챙겨 먹을 필요가 없는데 일본 부유층은 일부러 껍질을 벗긴 영양소 없는 쌀을 먹기 시작한 것이다. 비타민 B는 브레인 비타민으로 뇌 기능에 꼭 필요한 성분이다. 정신병 치료를 비타민 B3로 하는 경우도 있다. 백미는 이러한 좋은 성분을 싹 제거해버렸다. 백미는 식감만 좋을 뿐 자연의 상태로 보면 영양이 결핍된 음식이다. 오히려 비만과 당뇨, 각종 대사질환의 원인이 된다. 탄수화물이 다이어트의 적이라며 미움을 받게 된 것도 다 백미 때문이다. 사람의 몸이 자연을 거스르면 분명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통곡식과 통과일을 먹어라. 통곡식은 전부 건강에 좋다. 특히 보리나 귀리에 풍부한 베타글루칸은 면역력 향상과 항암 작용에 도움을 준다. 오트밀이라고 불리는 귀리는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유일한 곡물이기도 하다. 이렇게 곡물 껍질의 중요성이 알려지기 시작하자 제품 회사에서는 앞다투어 건강기능식품용 식이섬유를 출시하기 시작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곡류와 과일, 야채의 식이섬유만 쏙 빼서 영양제로 만들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주변에서 충분히 통과일과 야채를 구분할 수 있다. 비싼 돈 내지 않아도 마트에서 파는 과일로 충분히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다. 과일식을 하면서 느끼는 점 가운데 하나는 과학은 절대 자연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에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건강을 생각해서 질 좋은 영양제를 챙겨 먹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해 있었다. 그래서 밥 먹기 전에 과일을 먹고 하루 한 끼는 반드시 현미 잡곡식을 했다. 그러자 2개월 만에 정상 수치로 돌아왔다. 몸이 가벼워지고 피부도 맑아졌다. 잘 빠지지 않던 등살까지 빠지는 신나는 경험도 체험했다. 아무리 과학이 뛰어나도 자연의 산물을 능가할 수는 없다. 원하는 영양소만 따로 빼서 먹으면 시간도 절약하고 더 손쉽게 먹을 수 있겠지만 수백 수천 가지의 영양소도
함께 버리는 셈이다. 라면과 빵, 편의점 도시락이 주식인 현대인들에게는 그나마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역시 추천하지 않는다. 오늘 지우의 반편지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통곡물, 거친 껍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리 입맛은 점점 부드럽고 달콤하고 점점 더 자극적인 맛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하루 이틀 혹은 1, 2년 정도는 건강한 상태에서 별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는 이제 첨단 기술과 또 과학 기술로 인해서 100세 시대 혹은 120시대까지도 우리가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우리의 하나뿐인 몸, 우리의 하나뿐인 위, 잘 보존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겠습니다. 한두 개쯤은 레트로, 복고주의로 돌아가서 자연 그대로의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 아픈 데 없이 오래오래 장수하도록 해요. 그럼 오늘 밤도 잘 자요.